마이크 심슨은 1982년 영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풍족하게 살았죠. 그는 성인이 돼서 영국의 한 의류 브랜드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2009년도에 이 의류회사에서 중국으로 사업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7살이었던 마이크가 중국 상하이로 파견을 가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주로 하는 일은 쇼핑몰 운영 및 오프라인 매장 운영, 그렇게 중국에서 살게 된 건데 워낙 성격이 밝고 열정이 넘쳤던 남자였다 보니 금방 적응하고요. 거기서 자기와 잘 통하는 특별한 여자도 만납니다. 바로 마이크가 총괄했던 매장의 아동복 판매직을 맡고 있었던 푸웨이. 두 사람은 서로 보자마자 막 불꽃이 튀겼어요. 서로 안 지 얼마 안 돼서 연애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동거 시작, 동거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엄마야 나 임신했네. 모든 게 초고속이었죠. 이들은요 갑작스럽게 생긴 이 아기 책임지기로 합니다. 당시 푸웨이는 22살로 중국 후베이성 출신의 오빠 한 명이 있었어요. 집은 마이크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자전거 수리공, 엄마는 막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그녀는요 고등학교 안 들어가고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해요. 이 일 저 일 하다가 이제 해당 매장에서 마이크를 만나게 된 건데 푸웨이는 마이크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 얼굴도 얼굴이지만 성격도 성격이지만 수입이 돈을 잘 벌어. 난 늘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 남자 만나고 나서 뭔가 돈 걱정 없이 지내게 된? 당연히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마이크의 가족들은요 탐탁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원래 결혼하면 뭐 혼수, 예물 뭐 이런 게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푸웨이 집안이 뭔가를 같이 할 형편도 안 되고 이 푸웨이 가족 입장에서도 이 둘의 만남이 탐탁치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은 원래 결혼하면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런데 영국인이란 말이에요. 문화 이런 게 달라. 이래저래 서로 어른들도 서로 원하지 않는 결혼인 거예요. 예물, 신혼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둘이서 상하이의 작은 아파트에 새들어 살게 돼요. 22살이었던 그녀는 마이크에게 의지했습니다. 둘은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그렇게 2010년 그들의 첫째 아들 잭이 태어났습니다. 잭. 이 사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잭이 태어난 뒤에 영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요. 뭐 정확한 결혼식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이 푸웨이가 이 사진을 2011년도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식 이때쯤이 아닐까. 어느 기간 동안 푸웨이는 마이크 일 때문에 중국에서 영국으로 넘어와 마이크 가족과 함께 영국에서 잠깐 생활한 듯 보였어요. 이 마이크 가족들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부모님이 영국 야구장을 가려고 할 때면 마이크가 일부러 자기 아내의 아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좀 친해지라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이 부모님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거기다 푸웨이가 좋아요 이런 성격이면 좋은데 자기도 좀 불편하니까 같이 놀러 가도 계속 혼자 있어. 그렇다 보니 마이크 아버지가 느낀 며느리 푸웨이의 인상은 별로 같이 있어도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마이크 가족이 느낀 푸웨이라는 여자는요 물질, 무력에 푹 빠진 여자, 맨날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여자. 사람의 욕심이요 정말 끝이 없어요. 처음에는 마이크의 수입도 많다고 좋다고 결혼해놓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마이크 월급이 너무 적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 문제로 점점 둘이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러블이 잦아지면서 마이크는 알았습니다. 내 아내 화를 참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한다는 걸. 이 여자가 화가 날 때마다 손에 잡히는 거 뭐든 다 나한테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한 번은 푸웨이가 접시를 마이크한테 집어 던져가지고 마이크 이마에 흉터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이크의 부모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마이크한테 이혼하라고 갈라서라고. 그러니까 그때 마이크가 아빠 엄마 푸에이 좋은 여자예요. 딱 진짜 화가 나면 그 화를 못 추스린다는 거. 이거 하나 딱 단점일 뿐 좋은 점이 더 많은 여자라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이크의 직업 특성상 영국과 중국을 오가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 푸에이는 중국으로 다시 넘어와 살게 되는데 여기서 마이크는 자신의 일 열심히 했고요. 푸에이는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한 거예요. 그렇게 2012년 둘은 딸 앨리스까지 낳게 됩니다. 4인 가족이 된 거죠. 가족이 늘었으니 웃음이 더 가득해야 하는데 이 부부 사이 더 어긋나기 시작해요. 허구한 날 애들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딸 앨리스가 태어난 지 3년 정도 됐을 때 마이크 지친 겁니다.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2015년도에 이혼하자고 처음 말을 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녀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싫어. 그러니까 이때 마이크가 아쉬운 대로 별거를 얘기해요. 아이는 마이크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울게. 네가 나한테 소정의 얼마 생활비만 보내줘. 아이는 매주 볼 수 있게 해줄게. 이에 대해서 그녀는요 오케이 합니다. 이혼은 아니고 별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둘은 따로 살았고 마이크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상해 국제학교에 보내고요. 시간만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갑니다. 가끔 영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행복한 순간들을 자기 SNS에 올렸죠. 그의 마지막 모습은 2016년 8월 앨리스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오랫동안 두 사람은 각각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적합한 삶의 방식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사람의 출연으로 인해 화목했던 평화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마이크는 별거 상태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직장에서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린정이라는 동료를 알게 됩니다. 린정이라는 이 여자는요, 영국에서 오래 유학 생활을 하다 온 여자였기 때문에 마이크와 얘기가 좀 잘 통했어요. 곧 마이크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백도 했어요. 하지만 맨 처음 린정은 거절합니다. 왜? 아니, 마이크 유부남이잖아요.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본처한테나 잘하세요. 린정은 속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때 마이크가 아내와 별거 상태다. 한 2년 됐다. 곧 이혼 절차 밟고 정확하게 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만나자. 이렇게 되니 아 그래? 결론은 린정과 마이크 사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린정이 마이크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동거한 거죠.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지금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마이크뿐만이 아니었죠. 푸에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딸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모든 사실 푸에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말이죠. 2017년 3월 20일 그날도 평소처럼 매주 아이들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었으니까 푸에이가 아들 딸 보러 마이크 집에 딱 온 거예요. 와서 소파를 딱 봤는데 소파에 여자 가방이 그리고 테이블을 보니까 여자 화장품이 순간 이놈 바람피나? 자, 둘이 완전히 이혼한 상태면 남남이니까 바람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둘은 별거 상태예요. 별거는 남남으로 갈라서기 전 다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엄연히 바람은 맞죠. 거기다 지금 내 새끼들도 여기 뻔히 다 있는데 그 여자가 그럼 엄마 노릇까지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 순간 푸에이 엄청난 분노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 알리고요. 두 친구한테 와달라고 해요. 왜? 야, 나 진짜 너무 열받아 미치겠어. 그 내연녀 잡아가지고 내가 반 죽여놔야겠어. 야,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두 친구가 날라온 거예요. 진짜 TV에서 보는 것처럼 푸에이가 야, 내가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때를 내가 딱 덮칠 테니까 너는 핸드폰으로 상황 녹화하고 너는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어. 그렇게 오후 8시경
이 연놈들 지금 집에 다 있구나. 절친 2명과 함께 마이크 집으로 갑니다. 그리곤 이년이 미쳤나 하다 임자 있는 유부남을 꼬셔? 야, 문 안 열어? 막 난리를 치니까 마이크 놀래서 문을 연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푸웨이 밀치고 들어갑니다. 갔더니 린정이 떡하니 있네. 와, 실물로 여자가 있는 걸 보니까 더 미치겠어. 욕설을 막 하면서 린정한테 푸웨이가 달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란 마이크가 푸웨이를 저지하기 시작. 야, 너 왜 이래? 푸웨이를 밀친 겁니다. 그러니까 푸웨이 더 빡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 해도 내가 네 와이프인데 전염 보호한다고 지금 나를 밀친 거야? 바로 자기 가방 안에서 챙겨온 칼을 꺼내 린정을 찌른 겁니다. 이때 린정 오른팔을 심하게 다쳐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버리니까 마이크가 피 흘리는 린정을 감싸 안으면서 구급차를 부르려고 한 거예요. 푸웨이, 너 미쳤어? 그런데 이 마이크의 행동을 보고 푸웨이 더 빡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내연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이크를 수없이 찔러버린 거예요. 무려 4번이나. 이 모든 상황이요, 순식간에 벌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말리고 할 새도 없었대요. 결론은 이 린정 오른팔에 중상 입었고요. 마이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푸웨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 2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방 안에서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이 아이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모든 상황은,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사실 2년간 별거 하는 것도 이혼에 필요한 절차, 상황 중에 하나예요. 만약 별거 상태로 계속 이어져 갔다면 그 나라 법상 어느 순간 푸웨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은 확정될 수 있었어요. 별거 과정에서도 마이크는 푸웨이한테 별거 중이니 서로의 감정에, 생활에 터치해선 안 된다고, 터치하지 말자라고도 얘기했었대요. 이에 대해서 푸웨이 동의도 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건데, 솔직히 그냥 따지고 보면 바람을 피운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긴 하죠. 더구나 푸웨이 이혼을 원치 않아 했어요. 그럼 그녀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핀 것처럼 더 느껴졌겠죠. 제가 그렇다고 그녀를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무조건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니까. 이 비극의 결과 그녀는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남겨진 2 어린 아이들한테 집중했어요. 지금 엄마 깜빡하게 생겼죠. 아빠는 엄마 손에 사망해버렸어요. 이 아이들 누가 키우게 되는 거냐.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이 마이크의 부모님 얼마나 놀래요. 바로 영국에서 상해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할 말을 잃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 그들을 기가 막히게 한 건 이 마이크의 부모님이 상해에 딱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손주들이 없어. 아들 잭과 딸 앨리스, 이 2애 어디 갔냐? 알고 보니까 이 사건 터지자마자 애들 데려갈까봐 먼저 이 푸웨이의 부모님이 자기네들 고향으로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당연히 마이크 부모님은 이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푸웨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푸웨이도 부모님 연락처 절대 안 가르쳐주고, 푸웨이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한테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계속 푸웨이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마이크 가족들은 변호사를 고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해 애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 푸웨이 가족들 막가파인 거예요. 소송을 걸든지 말든지 우린 절대 니네한테 아이들 못 넘기고 안 보여줄 거야. 더구나 이 어렸던 아들 잭과 딸 앨리스, 자기 엄마 아빠 어디 갔냐고 보고 싶다고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푸웨이 가족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아빠 영국으로 가버렸어. 니네 버리고 가버렸다고. 다신 안 돌아올 거야. 너네 키우기 싫다고 버리고 간 거야.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희 보러 안 와. 너희한테는 우리밖에 없어.
와, 이걸 아이들을 통해 알게 된 마이크 가족들 열 안 받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왜 거짓말을 해? 아이들한테만큼은 최선을 다했던 내 아들 이미지를 이딴 식으로 망쳐놔? 마이크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리면서 이 가족은 망가졌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상황에서 여기서 이 두 손주들까지 이렇게 빼앗겨버리면 이 마이크의 부모님은 막가파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일입니다. 한참 지나 이 푸에이 가족들 역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재판을 하면서 이 두 가족은요, 직접적으로 연락 한 번 안 하고요, 양측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전달해요. 그런데 마이크 부모님이 푸에이 가족들한테 막 연락하고 해도 내내 무시하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2017년 말부터 이 푸에이 가족들이 반대로 먼저 마이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옵니다. 갑자기. 왜 먼저 연락한지 아세요? 자기 딸 푸에이 어쨌든 살인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내 딸이 징역을, 죗값을 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피해자 가족의 선처. 그러니까 그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양해 각서, 그녀를 용서한다고 그런 식으로 글을 써주면 우리 딸 예를 들어 징역 10년 나올 거 5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내 연락 쉽다가 자기들 아쉬워지니까 연락해온 거예요. 이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당연히 마이크 부모님 용서가 되겠습니까? 양해 각서 미쳤다고 써줘요? 내 아들 죽인 여자를 내가 미쳤다고 써줘?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마이크의 아버지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 며느리 푸에이와 그녀의 가족들을 약 5시간 동안 만나게 됩니다. 이때 푸에이 측은 손주들 우리가 키운다. 대신 니네들이 돈만 좀 보내줘라. 양육비. 당연히 이에 대해서 마이크 아버지는 거부해요. 아이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국으로 데려가겠다. 팽팽하게 대립한 거죠. 여기서 마이크 아버지는 더 큰 결정을 내립니다. 내 말대로 해주면 감옥에 있는 푸에이 감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양해 각서, 용서 각서, 이런 거, 탄원서, 이런 거 써주겠다고. 하지만 놀랍게도 이 푸에이 가족 측에서 이걸 또 거절해요. 왜냐? 감옥에 푸에이가 있으면 애들이 그래도 성인이 돼 가면서 1년에 한 번 또는 몇 번씩 어쨌든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영국으로 가버리면 그것조차 안 돼버리는 거니까 영국으로 데려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맞선 거예요. 이 외에도요, 아이들 문제로 계속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 싫다, 저런 건 어떠냐 싫다, 두 집 의견이 안 맞아. 결론은 2018년 7월 9일 1심 재판에서 푸에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여러 차례 소송과 싸움 끝에 결론은 당시 6살이었던 딸 앨리스는 영국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 8살이었던 아들 잭은 중국에 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찢어졌어요. 양측은 1년에 한 번 면회를 할 수 있으며 모든 발생 비용은 마이크 쪽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남매 또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정말 좀 마음이 아픈 게요. 6살 그리고 8살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 말 다 이해하고 상황 파악하는 나이예요. 헤어지던 그 마지막 날, 그날 잭이 동생 앨리스와 헤어지기 싫다고, 앨리스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엄청 울면서 어른들한테 매달렸었대요. 앨리스 역시도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오빠 보고 싶다고 울고. 이게 무슨 못할 짓입니까? 마이크 아버지는 바로 손녀 앨리스 심리상담을 받게 하는데 이때 앨리스가 그랬대요. 아빠 죽은 거 알고 있다고, 덤덤하게. 그리고 한 번은 앨리스가 할아버지한테 대뜸, 할아버지, 엄마가 아빠한테 나쁜 짓을 한 거야? 라고 물었대요. 이에 대해서 마이크의 아버지는 이라고만 말해줬다고 합니다. 남매는 일주일에 2번 영상통화를 했는데 이때 앨리스가 자기 오빠 잭한테 오빠도 여기 와서 같이 살아야 돼?
라고 말을 여러 번 했대요. 이 할아버지 역시도 계속적으로 중국에 남아있는 마이크의 큰아들 잭까지 데리고 오기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실제 지금 이 화면이 할아버지가 꼭 큰손주 잭을 데리고 올 거라고 방까지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마이크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2019년 9월 4일 푸에이 가족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제 주겠다고. 이 돈이면 본인들 노후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이라고. 이 돈과 잭의 양육권을 바꾸자고. 하지만 깜깜무소식. 실제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영국 내에서나 중국 내에서 이 큰 손주 잭을 영국으로 데려갈 수 있게 남매가 다시 붙을 수 있게 도와주자고 모금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 남매 현재까지도 함께 하진 못한 것 같아요. 이 무슨 비극입니까? 어른들 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보는 것 같이 피해보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